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 정말 오랜만이죠. 네. 첫 번째 영상 이제 4개월 조기 전역을 한 이유 맞나? 내가 4개월 조기 전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나? 어쨌든 그 영상 이후에 이제 이 배경이 처음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집에 오게 돼서 또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해놓은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파찌라고 From A to G, 제가 어느 한 분야에서 조금 중급자 이상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새로 도전하고 싶은 초보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초보자분들의 입장이 돼서 초보자를 탈출한 지 얼마 안 된 저의 입장에서 분들께 이제 꿀팁들을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을 가지고 있고요. 64회 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여기 자격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는 왜 2급인데 왜 훈수를 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2급이긴 2급인데 78점입니다. 한 문제 차이로 이제 떨어졌는데 1급을 물론 그래도 2급이긴 한데 증거자료도 나갈 겁니다 여기에. 네 어쨌든 2급이긴 한데 그냥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부는 열심히 한 건 똑같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보통 이제 줄여서 한능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한능검은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공기업, 군무원, 어쨌든 이제 나라 쪽에서 종사하는 직업군을 가지려면은 거의 꼭 필요로 하는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산점이나 아니면은 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이제 뭐 시험에 응시 자격을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나라 쪽 일을 하겠다 싶으면은 거의 이제 필수. 한능검은 이제 1년에 6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거의 2개월 단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6번의 시험으로.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이제 심화와 기본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화 시험을 응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급수는 1급부터 2급, 3급 이렇게 있고요. 기본을 응시했을 때는 4급, 5급, 6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시험은 이제 뭐 난이도의 차이겠죠. 난이도의 차이. 그래서 기본을 응시해가지고 아무리 잘 봐봤자 1, 2, 3급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2, 3급이 목표다 싶으면은 심화를 무조건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에서는 또 어떻게 급수가 나뉘어지냐. 80점 이상이면은 1급, 70점 이상이면 2급, 60점 이상이면은 3급을 받게 됩니다. 기본도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80점 이상이면 4급, 70점 이상이면 5급, 60점 이상이면 6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뭐 딱히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요. 나이 제한도 없고,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응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나이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시험이 고급, 중급, 초급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왜 심화랑 기본으로 돼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2020년 6월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47회 시험이죠. 그때 이후로부터는 심화와 기본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저는 64회 시험을 치렀고 당연히 심화와 기본으로 응시를 했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심화와 기본으로 나눠져서 시험을 응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이제 1타죠. 1타 교재. 최태성 선생님의 교재를 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교재가 메인 교재입니다. 메인 교재.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이 교재의 공부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태성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강의가 무료라는 점입니다. 강의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응시를 하시면은 바로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강의는 이제 하루에 저는 4-5개 정도 들었습니다. 4-5개 들어서 주말 때 좀 시험 하면서 2주 정도 시간을 썼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강의를 들을 때는 일단은 그 강의를 할 때 이제 판서를 이렇게 필기를 하십니다. 판서를 필기를 하실 때 아마 여러분은 이런 화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이런 화면을 보고 계실 건데 이 밑에 부분 있잖아요. 밑에 부분 여기다가 그 선생님의 판서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베껴 써봤자 뭐 사람이 뭐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이거 베껴 쓰면서 결국에는 멍 때리면서 막 적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뭐 강의에서 이제 판서는 하지 않는데 말로 좀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위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부분에 없는데 필기를 해주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그냥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밖에 없고,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솔직히 말해서 거의 안 썼습니다.
자, 이제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더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기 이렇게 별 채우기를 하게 됩니다. 다 듣고 나서. 이 별 채우기가 저희가 실행하는 공부 루틴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안 풀어놨어요. 왜 안 풀어놨냐? 여러 번 풀 것 같아서 안 풀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개인적인 공부 습관이고요. 이 보시면은 체크는 해놨죠. 체크.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을 개수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의 약점을 이제 파악을 해놓는 겁니다. 파악을. 그 다음에 보면은 보다와 읽다, 풀다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스킵을 합니다. 스킵을 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이 수업 끝날 때마다 별 채우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치태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법으로는 그 다음날 수업 들어가는 게 별 채우기를 하고 그 전날도 별 채우기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좀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상권과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권 끝나고 상권에 또 20강이 있고 학원에 20강이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 왜 이래? 20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권이 이제 20강이 끝나면은 총으로 이제 별 채우기 한 번 총복습하고 그 다음에 학원 끝나면은 총복습 한 번 하고 그래서 이 총복습 시간은 아마 하루 정도씩 잡아가지고 상하루, 하하루 이틀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말에 쉬기도 하면서 2주 동안 한국사 공부를 합니다. 강의를 듣고 별 채우기 하고 그런 식으로 진도를 쭉쭉쭉 나가면서 2주 동안 그렇게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2주 동안은 한국사를 완벽하게 아는 것보다는 이게 사람이 뭐든지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생소한 단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이 나와. 그래서 이런 생소한 단어들과 좀 친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완벽하게 알아가는 것보다는 좀 친근해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이제 성종 때 국조 오래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조 오래의가 성종 때 있었다, 조선시대 때 있었다 이런 걸 아는 것보다 한국사라는 그 타이틀 안에 국조 오래의라는 게 있었지 이 정도. 국조 오래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들어봤나? 어쨌든 저는 생소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단어들과 좀 친근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과 친해졌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중요한 거 2주 동안 단어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안 친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단어들과 이제 친해졌으면은 그 단어들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선시대 성종 때 국조 오래의를 끼워 넣어야겠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 문제를 풀면서 좀 이렇게 좀 맞아가면서 배우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때 2주 이후에는 이 본 교재에 보면은 한국사를 풀다가 있어요. 한국사를 풀다. 이 한국사를 풀다가 이제 뭐 한 강에 한 8문제 정도 있어요. 네, 8문제 정도 있네요. 이 8문제를 하루에 저는 한 10강 정도씩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문제 정도씩 풀었죠. 하루에 80문제 정도씩 풀면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아까 말했듯이 친숙해진 단어들을 배치를 하면서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개념을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부딪혀가면서 상처를 내면서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파악을 해야지 그 분석이 끝나야지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사를 풀다를 통해서 기출을 느낌을 잡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풀었죠. 한국사 풀다를 하고 자 그러면 한국사를 보다랑 일단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안 봤고 복습할 때 한 번 쓱 보는 정도, 거의 읽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보는 정도. 그 다음에 상하 별 채우기 하면서 총복습을 할 때 당연히 한국사를 그리다, 여기 판서 부분이죠. 판서 부분 한국사를 그리다 랑 같이 별 채우기를 복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별 채우기도 중요하지만 복습하는 김에 별 채우기에 모든 내용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모든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그리다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개념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리다랑 별 채우기랑 같이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것도 별 채우기보다는 그리다가 좀 더 기억하기가 쉽고 글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뭐 그림도 착착착착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구조적으로 외우는 게 외우기 쉽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별 채우기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공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이제 기출 500제를 푸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아는 것보다는 기출 느낌을 파악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기출을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자, 이 500제를 풀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500제는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아서 풀었고, 이 500제와 그 다음에 본교재 상권과 학원의 뒤쪽에 보면은 나만의 약점 단거나 노트라고 적혀져 있는 일명 약단노 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 저는 일단 기출은 하루에 2개씩 풀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를 풀어요. 한 문제 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맞히고 틀리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히고 틀리고는 언제 중요하냐? 언제 중요할까요? 당연히 시험장에서 중요하겠죠. 시험장 말고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모두 공부하는 모든 그 문제와 뭐 개념이나 이런 거는 틀리고 맞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보기 분석이 중요합니다. 한능검은 문제가 전부 다 그냥 오지선다예요. 기본은 아마 사진선다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대부분 심화를 보려고 들어왔잖아요. 네. 어쨌든 오지선다인데, 오지선다에 내가 몇 번을 맞춰가지고 정답을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번과 3번과 4번과 5번이 어떤 내용인지, 또 2번도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분석을 하고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2번을 정답을 맞춰가지고 패스해버리고 1번과 3번과 4번과 5번을 다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매우 높습니다. 다음 시험에, 다다음 시험이나 언제든지 다음 시험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이거 공부를 안 했어. 그럼 틀려버리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기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기 분석 잘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문제를 풀어요. 한 문제를 푼 다음에 보기 분석을 하는데, 자, 1, 2, 3, 4, 5번이 있어요. 1, 2, 3, 4, 5번이 있는데 내가 맞춰서 넘어가지 말고, 자, 1번 분석을 해요. 어떻게 하냐? 해설이 다 있어요. 한 문제 한 문제에 해설이 다 있으니까 해설을 보시면서 이 1번 해설을 보고, 2번 해설 보고, 3번 해설 보고, 4번 해설 보고, 5번 해설을 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설을 쫙 본 다음에 해설을 보다가 이건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약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약단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냐? 자,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보면은 30강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 보기를 보고 어느 시대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 보기가 대충이라도 알아야 돼요. 대충이라도 비슷한 시기에 열려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필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이대 교주, 최시영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제 빌드업을 쌓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기출 10개를 다 풀 때까지. 10개를 기출 풀 동안 여러분의 약점을 한번 찾아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는 시험에 가면 딱 알게 됩니다. 여러분을 믿으세요. 원래 이 항공사 능력 검정 시험 특징이 단순 암기 수준이라 가지고 거의 계속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빌드업을 쌓아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엄청난 큰 무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몰랐던 내용은 체크를 해주고, 이건 몰랐는데 강의에서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또는 이제 판서에 적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거는 이제 약단노에 추가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출을 여러 번 풀면서 잘 외워지지 못하는 부분, 제 스스로가 판단해주는 그 길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 진짜 중요한 작업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능검 공부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공부 과정입니다. 진짜로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딱 2개밖에 강조를 안 했어요. 2개는 꼭 하셔야 돼요. 진짜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하나는 뭐냐? 자, 뭐부터 접을까? 예의상 이거부터 접을게요. 별 채우기 무조건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 500제 풀면서 해설 보면서 약단어 쓰면서 나의 약점을 파악해 가는 거, 이 2개, 진짜 이 2개만 꼭 잘 채우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뭐 2급도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재응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원하는 성적을 받았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공부가 완료가 됐어요. 자, 루틴이 어떻게 되냐? 요약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본교재 강의 40강 다 들었고, 들을 때마다 별 채우기 했고, 이 별 채우기를 하면서 한국사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친숙해지고, 그 다음에 상권 끝났을 때 별 채우기 한번 복습 싹, 그 다음에 학원 끝났을 때 별 채우기 복습 싹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강씩
한국사 풀다를 풀어요. 본교재에 있는 거. 그러면서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파악을 싹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가장 중요한 기출 500지로 넘어가요. 기출 500지로 넘어가면서 기출 500지 공부를 어떻게 한다? 기출을 풀어요. 기출을 푸는데 한 문제 풀고 해설 보고 보기 분석을 하고, 보기 분석을 할 때는 1, 2, 3, 4, 5번을 다 하셔야 돼요. 정답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 정답만 하면은 다른 보기들 공부가 안 되고, 이 다른 보기들 공부가 안 됐을 때 이 다른 보기들이 다른 시험에, 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기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하냐? 해설 보면서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몰랐던 내용이 있으면은 상권과 학원 뒤쪽에 있는 약단노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또는 필기를 하면서 나의 약점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500제까지 끝났어요. 기출 500제까지 끝나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 계속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공부 루틴 있잖아요. 저는 하루에 5개 들었는데 저는 10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개 들으셔도 됩니다. 더 좋아요. 10개 들으면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죠. 왜냐? 더 복습을 빨리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시험 공부 시작을 좀 늦게 했어. 그러면은 더 빨리 할 수 있으면은 빨리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복습을 어떻게 하냐? 약단노를 통해서 하는 거야. 약단노.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약단노 매우 중요하다고. 내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것들은 굳이 다시 공부를 할 필요 없겠죠. 물론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내 약점, 내 단점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점수 올린 데는 매우 좋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또 기출도 한번 더 풀어보고, 또 이제 더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단점도 이제 뭐 조금 약한 단점이랑 좀 많이 약한 단점이랑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파악이 되면서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쓰는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전날이 됩니다. 시험 전날에는 이제 한능검 수강생들의 국룰인 전야제를 들으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공부를 거의 어느 정도 완성을 한 상태에서 전야제를 들어가지고 최태성 선생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 공부를 한 80% 정도, 85% 정도만 완성했던 수강생들이 들으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총 복습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문제를 좀 찝어주시긴 합니다. 거기서 실제로도 몇 문제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그때 강의가 좀 시간이 넘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1시간 넘는 동안 계속 얘기를 하시면은 솔직히 집중이 1시간 내내 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제 잘못이죠. 하긴 해야 되는데 1시간 내내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 내용을 다 가져가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시험 문제를 몇 개 찝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더 맞출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근데 솔직히 이제 수강생 입장에서는 그 이제 좀 약간 좀 루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다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요. 근데 안 듣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빠른 속도로 전체적인 부분을 복습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숨어있던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도 상기를 시켜주시고, 좀 뭐 도움은 됩니다. 확실히 도움은 됐는데,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막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가장 중요한 시험날이게 되겠죠. 시험날이 되면은 여기 좀 이렇게 적어왔는데, 시험장 일정은 당일 8시 반부터 10시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입실은 10시 20분까지 가능하고요. 10시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니까 꼭꼭꼭 지켜주세요. 심화 시험은 80분 동안, 그 다음에 기본 시험은 70분 동안 응시를 하고, 자기가 뭐 공부를 너무 완벽하게 해가지고 시험을 빨리 봤다, 빨리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시험입니다. 공부를 본인이 열심히 했다 하면은 충분히 빨리 끝날 수 있는 시험이고, 어쨌든 시험을 빨리 봤다 하면은 15분 빨리 퇴장이 가능하지만, 저 때는 코로나여가지고 20분 빨리까지도 퇴장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빨리 나갈 수 있지만은 끝까지 검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때 전역을 하고,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처음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이란 걸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지금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다 풀고 검토까지 끝내고 10분 정도 남았는데, 더 풀어봤자 급수가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뭐 2급 나오면 2급 나올 것 같고, 1급 나오면 1급 나올 것 같고, 그냥 급수가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그 10분 동안 아마 조금 더 풀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게다가 그때 전야제에서 찝어준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걸 헷갈려 하다가, 기억을 못하고 헷갈려 하다가 2급이 나왔는데,
근데 좀 신중히 고민을 했으면은 1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제가 언급한 것들을 열심히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챙겨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오겠죠. 집에 돌아와서 최태성 유튜브 채널에 11시 40분에 가다반이 올라옵니다. 네, 가다반 올라오니까 채점해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거의 한 99%는 저희 점수가 나옵니다. 네, 그때도 저는 78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결과는 이제 2주 뒤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그때도 저는 78점이 나와서 2급을 맞았습니다. 네, 1급은 못 맞았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 거의 한 4주 공부법, 2주 동안 강의 듣고 1주 동안 한국사 풀다랑 총복습, 그 다음에 1주 동안 기초로 500제랑 또 총복습, 그렇게 해서 저는 4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유튜브 보면은 2주 공부법도 많더라고요. 전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주 공부법 너무 힘들어요. 네, 장난 아니게 힘들어요. 솔직히 여기 지금 이거 공부법 보러 오신 분들, 뭐 진짜 막 한 스카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벌써 지금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거겠죠. 솔직히 저도 그랬고요. 2주 공부법 솔직히 힘듭니다. 네, 많이 힘들어요. 2주 공부는 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공부만 계속 하는 사람이면 그나마 할 수 있고, 뭔가 좀 일과 병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일반인 기준에서는 뭐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주 공부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2주 공부법도 뭐 본인이 맞겠다 싶으면은 물론 당연히 2주 공부를 해야겠죠. 저의 공부법은 당연히 정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태성 선생님의 교재 중에서 7일의 기적이라고도 있어요. 속성파, 뭐 큰별쌤이 엄선한 필수 기출로 7일 만에 끝내는 7일의 기적,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심화와 기본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주를 추천 안 하는데 1주를 추천을 할까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4주 공부를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본 교재를 사시면은 D-28부터 공부법이 있어요. 이거 약간 광고 같은데 너무.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큰별쌤의 라이브 방송과 함께 해가지고 최태성 TV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라이브 방송은 D-28일부터 7일 단위로 복습을 좀 체크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그 진도 상황에서 약간의 꿀팁들, 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언급을 해주시니까요. 네, 좀 듣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1시간밖에 안 돼요.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안 들으시는 게 맞지만은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D-14일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적인 공부 방법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 정석적인 공부 방법에서 조금 저한테 맞게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유튜버 영상을 봐도 뭐 정 내키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최태성 선생님이 검증된 이 공부법을 통해 가지고 그 정석을 따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했다 그런 거고요. 공부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1급은 못 받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가 되냐, 아마 이 영상이 10월 21일에 올라갈 것 같네요. 그 11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거의 한 2주 남았을 때죠. 2주 남았을 때니까 뭐 화이팅 하시고요. 2주 남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출 잘 풀어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2주도 제가 2주 공부법을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2주 남았으면은 기출 위주로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 기출 풀으면서 보기 분석하고 해설 보고 약단노 작성하는 거, 이것만 잘하셔도 충분히 원하는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3년도 11월 한능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는 모든 한능검에서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좀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 한능검에 대해서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안에 답장을 해드릴 테니까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원래 웬만하면 영상에서 구독 구걸 안 하거든요. 진짜 이 구독 비율이 진짜 심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또 진짜 심해요. 네, 이 학고 유튜버 한번 도와주세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그리고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생각난 건데 한능검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능검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한능검 유효기간은 없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기업마다 그 기한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기한을 두는 곳은 대부분 5년이 제한이 되고요. 적은 곳은 2년이나 3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에 한능검이 필요로 한지 또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한은 얼마나 두는 건지, 기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하고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이팅!